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56쪽 나갈 거예요. 정신없죠? 진도가 팍팍팍팍 왔다 갔다 해서. 오늘은 256쪽 나갈 거니까 교과서 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56쪽 보니까 생태계의 평형 단원이네요.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변화,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노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자, 우리 먼저 보니까 세계 산림의 30%를 차지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 산소량의 20%를 공급하고 세계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사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림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2000년과 2012년의 인공위성 사진이다.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이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요거 알기 전에 먼저 영상을 두 개를 연속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영상은 KBS에서 제작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고 아마존의 아마존 강의 훼손이 좀 빨리빨리 좀 되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그 영상 두 개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열대우림이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 초록이 무성한 경관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기후, 생태계, 그 이외의 많은 것들에 필수적입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마존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중요한 의약품을 얻지 못할 겁니다. 현대의약품의 많은 재료가 아마존의 식물에서 나오는데요. 필수적인 백신과 같은 가장 중요한 약품도 이에 포함됩니다. 아마존의 많은 식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찾고자 하는 희망으로 말이죠. 만약 아마존의 모든 식물이 전멸한다면 의학 분야를 발전시킬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남미 경제가 붕괴될 겁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남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8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남미의 많은 수출 기업과 회사들도 함께 사라지게 될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수입원이 아마존강 유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분명 남미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또한 세계 무역 경로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3번. 지구는 산소 공급원을 잃게 됩니다.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 엄청난 극의 열대우림으로부터 모든 산소의 20%를 공급받습니다. 만약 화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거대한 산소 공급원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오염물질도 방출될 겁니다. 화재는 일산화탄소, 산화질소, 그리고 다른 고약한 가스와 독소로 환경을 망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기 때문에 모든 아마존의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없다면 우리는 독소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거예요. 4번. 많은 야생동물을 잃게 될 거예요. 302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아마존은 지구 야생동물의 30%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부 동물들의 서식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생물 다양성을 잃게 될 텐데 이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멸종을 막고 식물과 동물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생물 다양성이 없다면 생태계 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5번. 세계 기후 변화가 가속화될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건조한 계절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다만 이전의 화재가 이처럼 통제불능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건기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열대우림은 거대한 나무들의 도움을 받아 독소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나무가 모두 사라지면 저장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독소들이 대기를 가열하게 될 거예요. 대기 순환에 지장을 주어서 그 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향하게 만들죠.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현상처럼 말이죠. 6번. 열대우림은 탄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 저장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나무들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온실가스는 태양의 방사선을 가두어 오히려 지구로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9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아마존에 내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존의 모든 나무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대신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공기, 대기 오염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7번. 천연 자원의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산소와 약용식물 외에도 우리는 광물, 수자원, 그리고 식품의 실질적인 공급처를 잃게 될 겁니다. 광물의 경우 금, 은, 주석, 구리, 아연의 주요 공급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수자원의 경우 아마존강은 1100개의 지류에서 전 세계 담수의 20%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침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분이시라면 만약 아마존이 파괴된다면 여러분은 아침 커피 한 잔과 작별해야 할지도 몰라요. 과일, 쌀, 그리고 초콜릿도 예외는 아닙니다. 8번. 토양 침식. 보통 토양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토양이 이동하면 실제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토양은 식물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주로 나무의 뿌리에 의해서요. 만약 토양을 제자리에 고정시킬 나무가 없다면 폭풍과 바람이 토양을 이리저리 밀어내고 물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위험한 산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양은 또한 관계 구조물을 막아서 농부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전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9번. 더 빈번한 화재의 순환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화재가 발생한 후 열대우림은 스스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어린 나무들이 살아남는다면요. 하지만 만약 어린 나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화재로 인한 연기나 다른 가스들이 수 킬로미터에 거쳐 공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한 열대우림은 자체적으로 비를 만들어 불에 타거나 손상된 지역을 다시 무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를 입은 아마존이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화재가 여기저기서 발생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불을 막거나 피해를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목과 산불 등으로 파괴 면적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시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사라졌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산소의 25%를 공급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 약 8,000제곱킬로미터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13배가 넘는 열대우림이 사라진 것입니다. 1년 전인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에 비해 파괴된 면적이 30%가량 늘었습니다. 불법 벌목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이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어지는 불법 벌목과 방화 등을 감시하는 브라질 환경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Ganhou força e na hora de cortar, se cortou o recurso do IBAMA e da fiscalização. Juntos dois, a Amazônia está entre... 국제사회에서도 아마존 보호기금을 조성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마존 밀림의 파괴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보니까 아마존이 가지는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아마존 훼손이 좀 빨리 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2000년과 2012년의 인공위성 사진이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좀 보세요. 불과 12년 사이인데 확연히 달라졌죠. 네, 아무래도 이 개발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개발 원인은 이제 브라질이 조금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뭐 개발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감시하는데도 돈도 못 들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꾸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인공위성 사진에서와 같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변화가 나타난 까닭 조사해보자 했는데 뭐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벌목, 농경과 목축을 위한 개간,
가뭄, 산불, 그 다음에 감독소울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브라질 경기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이쪽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점점 뭐 이렇게 아마존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모든 별로 2000년과 비교해 2012년에 아마존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유지 능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했는데, 일단 열대우림의 면적이 일단 감소를 했죠.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감소한 만큼 다양한 생물이 사라지거나 그 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열대우림 지역인 아마존의 생물 다양성은 어떻게 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였고,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인해 먹이 관계가 단순화되어 생태계 평형 유지 등 능력 또한 감소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우리 아마존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 그 영상에서 좀 자세히 나왔고, 사실은 그 영상 뒤에 몇 개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좀 몇 개는 잘라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지금 세계 산림의 30%를 차지하는데 세계 산소량의 20%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지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세계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사는 중요한 곳인데 이것도 또 없어지면 안 되죠. 뭐 그 영상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이 생물종에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생물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생물종이 그 종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살아가는 그 생태계 환경을 같이 유지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이 지금 안 좋으니까, 또 남미가 안 좋으니까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서 과도하게 불법적인 벌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손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죠. 또 남미 쪽에 손해가 또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 유지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 유지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파괴가 남미 쪽에 주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목하는 사람들 못하게 해야죠. 산불이 자연적으로 나는 산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우리가 훼손을 해서 나타나는, 건조해서 나타나는 그런 산불들은 좀 잡아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을 좀 같이 좀 해야 됩니다. 뭐 우리는 지금 생태계 단원을 배워서 생태계에 초점을 맞춰서 생물 다양성이 깨지면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과 동시에 거기에서 이렇게 수입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아마존에 대해서는 좀 마치도록 하겠고, 자, 우리 교과서 257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계의 영향을 깨트리는 환경변화 있는데,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수를 줄이거나 멸종시키는 자연적 인위적인 환경변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주죠.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주고, 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고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면 당연히 인류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의 숫자도 많아지는 거죠. 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 변화에 의해 한번 봅시다. 자연 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의 서식지 감소, 산업 발달에 따른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과도한 사냥, 외래 생물의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었네요. 일단 서식지 감소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숲을 없애버리면 그 숲에 사는 동물들은 서식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수질, 토양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한 문제가 되죠. 과도한 사냥,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그 철갑상어 키운 다음에 철갑상어 알만 채취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철갑상어 씨가 마르겠죠. 자, 그 다음에 외래생물 유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베스에 대해서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 좀 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보면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의 서식지 감소. 이건 뭐 심각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뭐 심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산을 좀 개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는 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흙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암석이 깨져서 흙이 되는데, 이런데 이거를 다 여기 콘크리트로 쳐버리면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뭐 해서 뭐 기름 유출에 의한 수질 오염 뭐 하고, 요즘은 수질 오염 중에서 또 일본에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방사선의 물질들을 바다에다 뿌려갖고 지금 해양 생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우리 그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포획이나 남획, 이것도 문제가 되죠. 밀렵하는 이 세기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값이 나가는 동물들은 불법 포획하죠. 이건 우리나라보다는 저기 아프리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걸 금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몰래 밀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법으로 이런 것들은 다 막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생물의 유입 나왔는데, 외래생물의 유입 내에서 우리나라 제일 말썽이 되는 뉴트리아 나오고 있네요. 뭐 베스 이런 것들이 있죠. 물고기. 자, 외래생물이 유입하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종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을 하면 좋은데, 뉴트리아가 잘 적응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 새로 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먹고 살았던 동물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천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없는 상태니까 서식지를 차지하여서 먹이 관계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럼 생태계 균형을 파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외래종을 유입할 때는 정말로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 평형 유지를 위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보면은 무분별한 환경 개발 막아야 되겠죠. 요거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그 건설이나 이런 거 할 때 환경 평가를 따로 하죠. 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평가가 제대로 된 거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이제 혐오 물질이 시설에 들어올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보편적인 것들의 환경 그 평가 같은 거에는 조금 관심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환경 평가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강제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도로나 댐을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만든다 해서 여기 위에 생태 통로 보이죠, 여기. 이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생태 통로가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동물이 지나다니면 로드킬 당할 염려도 없고 해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문제가 이 생태 통로 만드는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쪽 생태 통로로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동물이 다닐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통로만 만들고 관리를 안 해버리면 다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태 통로 만들 때 관리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도시의 숲을 조성하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도시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복원해서 지금 하천 양재천 나와 있네요. 선생님 동네에도 탄천이 있는데 관리 많이 해요. 관리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천 같은 경우를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이제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단 이때 너무 인위적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연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복원이란 말이 좋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우리 주변의 생태 통로를 찾아보고 생태 통로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해보자 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길 좀 바라겠고, 다만 이제 생태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좀 금방 느끼게 돼요. 맨날 이제 선생님이 차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는 보면은 거의 뭐 로드킬 당하는 것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커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생태 통로를 짓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기 바랍니다. 자, 257쪽 스스로 확인하기 잠깐 봅시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한 가지만 써보자 했는데, 뭐 우리 배운 거 많죠. 서식지 파괴, 자연환경 파괴, 그 다음에 오염. 오염도 대기, 수질, 토양 다 심각합니다, 요즘. 그 다음에 과도한 남획이나 포획, 그 다음에 외래생물 유입, 이런 것들이 생태계 환경 변화를 가져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생물 서식지의 감소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겠죠. 이건 뭐 그래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는데, 당연히 생물 서식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뭐 우리 생태계 다양성이 깨지는 거니까 생물 다양성이 감소시키게 되는 거고,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생물 자원도 감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엮여 있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 외래 생물을 유입하면 생태계 평형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자 했는데, 아까도 좀 잠깐 설명했지만 그 대부분의 외래 생물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에 천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니까. 그럼 천적이 없으니까 걔네들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포식자로 활동하게 되면은 토착종을 죽이거나 살기 어렵게 만들어서 외래 생물 다양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래종을 유입할 때는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좀 학자들의 의견에 이런 걸 좀 잘 따라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환경변화와 생태계를 알아봤는데, 역시 이 단원 역시 공부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관련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건설업에 있다. 그러면 그 당연히 환경평가 같은 거 잘 받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너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준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고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실천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